아, 미안해. 오늘 정신이 없네. 아, 이걸로 할게, 그냥. 선생님이 좀, 몇 가지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편집을 했었거든. 음. 원래 우리가 판구조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 판구조론이 조금 옛날 이론이야. 요새는 좀 플룸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게 좀 많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발전이 됐는데, 판구조론이 좀 틀린 이론이다라고 하면서, 반례들이 계속 나오면서, 플룸 구조론, 플룸설, 이런 걸로 설명을 하려고 해서,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살짝 좀 변형을 했거든, PPT를. 좀 다시 할게. 그래서 여기 직권의 변화와 판의 운동, 오늘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구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지지 현상을 일으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다에 보면은 절벽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어. 절벽이 생기는 이유는, 이 절벽이라는 건 결국에는 땅과 땅이 이렇게 끊어지면서 헤어지면서 그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땅과 땅이 멀어지기 때문에 절벽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왜 양쪽으로 멀어지고 있는가? 절벽은 결국에는 땅이 서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왜 땅은 멀어지는지, 바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땅이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멘틀 대류설, 그리고 판구조론이라고 할 수 있지. 판구조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얘기했고, 이런 것들.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 화산 활동, 지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습곡산맥은 몇백 년, 몇십 년에 걸쳐서 막 일어나는 현상이야. 얘는 오래 걸리고, 오래. 얘네들은 단시간에 걸리는 애들이야. 빠르게 화산 빵 터지고, 지진도 빠르게 우르르르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오래 걸리는 게 다 습곡산맥의 형성이고, 나머지 가나는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지질 현상, 지각 변동이야. 그래서 보면은 가나, 그 화산이라든지 화산 터지는 거, 그 지진, 화산, 지진, 이런 것들은 태평양 가장자리거든. 태평양 가장자리, 뭐 대서양 중앙 부분, 대륙의 경계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태평양 가장자리, 아까 봤었던 그 환태평양 두산대, 그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거의 75%가 일어난다라고 했었어. 그리고 습곡산맥 같은 경우는 대륙의 경계 부분, 이런 데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야. 습곡산맥이 뭐냐면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산이 생기는 거야. 산맥이 생기는 거거든. 산맥이 생기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할 건데, 판과 판이 만나면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경우들이 있어. 판과 판이 만나서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그때 위로 올라갈 때 생기는 산맥, 그걸 습곡산맥이라고 얘기를 해.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도에 그 있는 무슨 산맥이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히말라야 산맥 맞나?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습곡산맥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보면은 75%가 태평양 가장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결국에는 판과 판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판과 판이 헤어져서 일어나는, 판과 판이 어긋나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아까 말했던 판구조론이야. 판구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판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볼게. 판, 이게 보통 판인데 요거 꼭 잘 기억해둬야 돼. 요거 암기. 우리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볼 건 멘틀의 상층부까지만이야. 멘틀의 상층부까지만. 유동성 고체로 이루어져 있는 멘틀의 상체. 그래서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는데, 기억나니?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이랑 누가 더 밀도가 컸어? 해양 지각이 더 밀도가 컸지. 대륙 지각의 밀도가 더 작았어. 그런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는 거 지각이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멘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100km, 100km까지 아마 멘틀을 조금 포함을 해. 멘틀의 상층부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부분인데 100km까지를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불러. 암석권. 약 100km까지 딱딱한 암석으로 된 부분,
걔를 암석권이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정도고 그리고 그 밑에 부분 400km까지를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불러줘. 그러니까 해양지각, 대륙지각 둘 다 포함하고 그리고 멘틀의 살짝 일부분 거기 100km까지 멘틀 100km까지 거기까지를 암석권이라고 부른다. 그걸 아예 판이라고 불러주면 돼. 그리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멘틀 부분 400km까지를 나머지 그러니까 멘틀 상층부의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400km까지를 연약권이라고 불러준다. 그 연약권의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이 판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판 구조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구는 10개의 크고 작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멘틀의 대류에 인해서 그 판이 부딪히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양한 지각 변동이 지질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게 판 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판의 종류는 대륙판, 해양판으로 나누는데 해양판은 주로 해양 지각을 가지고 있어. 대륙판은 주로 대륙 지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륙판이 밀도가 더 작고 해양판이 밀도가 더 커. 대신 두께는 대륙판이 좀 더 크지. 그래서 뭐 대륙판, 해양판,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근데 다만 해양판에는 해양 지각만 있다? 그건 아니야. 대륙 지각도 있어. 얼마 있어. 근데 해양판은 주로 해양 지각이 많을 뿐이야. 그래서 그 판의 경계에서 쪼개지기도 하고 아니면 둘이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어긋나기도 하면서 그 판의 경계에서 주로 지질 현상,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 그래서 그 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서로 헤어지냐, 상대적으로 멀어지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어긋나고 있는지 그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 세 가지로 나눠. 수렴이라는 거는 이게 만나는 걸 우리가 수렴이라고 얘기하거든. 수렴. 그래서 만나는 걸 수렴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만나는 거. 이렇게 만나는 거. 그래서 만나는 걸 수렴형 경계.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뻗어가 가지고 멀어지는 거. 이렇게 멀어지는 거. 요걸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 그리고 보존형 경계라는 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는 않아.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는데 근데 판이 이동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어긋나면 돼. 이렇게 어긋나는 거. 이게 멀어지는 거고 이게 가까워지는 건데 두 판의 거리는 똑같은데 이렇게 멀어지 이렇게 어긋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줘.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렇게 화살표로 나와 있어.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그리고 보존형 경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여기 보면 이렇게 수렴형 경계. 지금 보면 요 태평양판 근처에서는 대부분 다 수렴형 경계인 걸로 보이지. 발산형 경계는 또 어디 있을까? 발산형 경계 보이니? 여기 발산형 경계 있다. 발산형 경계. 태평양판에는 여기 왼쪽에는 보통 수렴형 경계들이 많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발산형 경계들이 있네. 여기 발산형 경계. 그리고 이쪽에는 보존형 경계. 이렇게 쪼개진 거. 이렇게 쪼개지고 있는 건 발산형 경계라고 했잖아. 발산형 경계들도 여기 보이네. 굉장히 많이 있지. 주로 근데 요 빨간색 표시들이 많은 걸 보면 이 빨간색 표시들이 아마 활화산인 것 같거든. 아까 그 그림 봤듯이 여기 보면 태평양 근처에 이렇게 다양한 지질 현상,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 여기를 우리가 태평양판 여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불러준다고. 환이 그 고리 환자거든. 고리처럼 생겼다라는 거야. 그 태평양의 고리 부분 산 이런 조산 활동 그러니까 이런 화산 활동 지각 이런 지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 그 고리라고 해서 환태평양 조산대 링 오브 파이어라고 얘기를 해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해. 그러면 보면은 지금 요 태평양판 근처에서 요 그 경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 판 구조론에 의하면 요 경계에서만 일어나야 되잖아. 경계에서만 화산 활동이랑 뭐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니래.
지금 여기 태평양 딱 정가운데 여기 부분에 하와이가 있거든. 하와이에서도 이런 화산 활동이 일어난대.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PPT를 가져왔었는데 아이고, 아니지. 여기 뭐야? 여기 하와이. 이 하와이 정 가운데 부분에 활화산이 있어.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판 구조론이라면 이건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아마 너희들 졸업한 다음에 한 몇 년 후에 교육 과정이 바뀌면 아마 판 구조론이 좀 바뀔 거야. 우리 교과서에 판 구조론이 더 이상 뭐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는 형태로 나올 수 있고 이제는 요 플룸 구조론 요게 좀 유행이야. 플룸 구조론. 요게 맞는 이론이라고 나와 있어. 이제는. 플룸이라는 게 있대. 플룸이 기둥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외핵, 내핵, 뜨거운 부분이잖아. 그 외핵의 뜨거운 부분이 이렇게 플룸이라는 걸 만든대. 플룸이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강한 지구 내부 에너지를 위로 전달해주고 이런 식으로 뜨거운 플룸, 뜨거운 플룸 이런 것들이 주로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거지. 그러면 뜨거운 플룸만 있으면 계속 위로만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가끔가다 이런 차가운 플룸도 있어서 밑으로 그 물질들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플룸도 있다. 뜨거운 플룸, 찬 플룸 이런 식의 플룸 구조론이 굉장히 우리 지구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 판 구조론보다는 플룸 구조론이 요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이제 하와이에서 지진이 터지는 거, 활화산이 있는 것들이 이제 드디어 설명이 되는 거지.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 그냥 소개만 해봤어. 그래서 판 구조론이 조금은 이제 좀 틀린 이론으로 받아들여져 가고 있어. 그래서 아까 요 판 구조론 할 때 판의 구조 얘기했었잖아. 판의 구조. 판은 이렇게 암석권 100km까지의 암석권과 그리고 그 400km 밑에 나머지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판을 움직인다라고 했지. 그리고 암석권에는 대륙지각, 해양지각, 그리고 멘틀의 일부분, 상부 멘틀의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요거 잘 기억해 둔 상태에서 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요거 판의 우리 구조 설명할 때 요거 이용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A가 뭐야? A가 뭐 밀도가 낮은 대륙지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 5번. 한번 볼게. 그리고 C는 우리가 여기 위에 바다 있잖아. 그러니까 해양지각일 거고, 그리고 여기 D가 아무래도 이제 멘틀의 상층부에서도 그 암석권에 포함되는 부분, 고기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요 B는 암석권일 거야. 암석권. 그리고 C는 아까 말했던 해양지각, A는 대륙지각, 그리고 D는 뭐 멘틀이겠지. 멘틀의 일부분. 그리고 F 여기 100km가 여기가 암석권이고 이 부분 F 부분이네. F 부분이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E는 멘틀이지. 멘틀 상층부. 여기 멘틀 상층부라기보다는 이게 연약권, 이게 암석권. 그리고 E가 전체가 멘틀이고 멘틀의 상층부야. 여기 쭉 더 멘틀이 있어. 그리고 D가 그 멘틀의 일부분, 암석권에 포함되는 멘틀의 일부분인 거고, A가 대륙지각, 그리고 C가 해양지각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1번은 맞고, B는 암석권이다. 맞고, 그리고 E는 연약권이다. 아닌 것 같은데. F가 연약권이지. 3번인 것 같고, 4번. 암석의 밀도가 가장 작은 부분은 A, 대륙지각,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F이다. 우리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밀도는 굉장히 커졌어. 특히 멘틀에서는. 우리 지진파의 속도 분포할 때 멘틀 거기에서 쫙 커졌잖아. 그러니까 쫙 커졌다는 건 밀도가 크다라는 소리지.
4번도 아니고 5번 F는 부분 용융되어 있어서 연약권은 부분 용융되어 있어서 이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야. 요거 구분 잘해야 돼. 답 3번. 여기 F가 연약권이야. E는 그냥 멘틀이야, 멘틀. 쭉 다 멘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가 있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 얘기를 나눠보면 수렴하는 거라고 했어. 이렇게 만나는 거. 그래서 멘틀의 대류가 하강하면서 그러면서 만나는 거, 판과 판이 충돌하는 곳, 그게 수렴형 경계고, 그리고 아무래도 만나는 거다 보니까 두 판이 싸울 거야. 판이 싸워서 좀 밀도가 큰 놈, 딱딱한 놈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겠지. 우리 보통 밀도가 크면 밑으로 가라앉잖아. 밀도가 작으면 위로 뜨고. 그래서 밀도가 큰 주로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 해양판이랑 대륙판이랑 만나면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고, 해양판이랑 해양판이 만나면 두 해양판 중에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겠지. 대륙판이 만나면 두 대륙판 중에 밀도가 무거운 애가 밑으로 내려갈 거야. 대륙판 같은 경우는 위에 대륙이 있잖아.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대륙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만나면서 충돌하면서 그 대륙에 있는 그 지각, 뭐 돌덩이 이런 것들이 만나서 위로 이렇게 상승하거든. 그래서 그게 바로 습곡산맥이야. 습곡산맥. 그리고 해양판도 두 개가 뭐 물이 있지만 거기에 물 위 어느 정도 해양 지각이 있단 말이야. 그 해양 지각도 만나면 두 개가 뜰 수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통 해양판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만날 때 굉장히 뜨거운 이런 화산 활동이 일어나거든.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막 화산이 폭발해서 여러 가지 화산재들이 위에 쌓일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서 땅을 형성하고 그 땅에 물이 이렇게 쫙 차오르면은 호상 열도가 돼. 원래 요게 쭉 산맥이 이런 산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높은 부분만 위에 딱 떠서 섬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호상 열도야. 그리고 땅과 땅이 들어가면은 그 파인 부분 거기에서 해구 골짜기라고 해가지고 바다 골짜기 해구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수렴형 경계에 의해서는 세 가지의 지질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진이나 화산 활동들이 활발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 발산형 경계는 말 그대로 이번에는 발산하는 거, 멀어지는 거야. 위로 올라가야지 두 개가 헤어지겠지. 그게 발산형 경계인데 그때 만들어지는 건 헤어지면서 이렇게 쭉 갈라질 거 아니야. 판이 쭉 갈라지는 거. 그게 바로 요 해령이래. 해령. 그리고 갈라질 때 그냥 갈라지면 여기가 뭐 텅 비잖아. 텅 비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해양 지각도 거기서 생겨나. 해령, 새로운 해양 지각 생기는 거고, 당연히 지진이랑 화산 활동은 당연히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대류가 발산형 경계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 그 에너지로 인해서 대류의 그 멘틀 대류가 강하게 위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해양 지각이 멀어지고 있어. 그래서 멀어질 때 새로운 해양 지각도 생성이 되고 그게 바로 발산형 경계야. 그리고 두 개의 판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그런 거 외에 요렇게 멀어질 수도 있거든. 요렇게 이게 멀어지는 거, 이게 가까워지는 거, 두 개 요렇게 되는 건 멀어지는 것도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잖아. 말 그대로 거리는 보존되고 있어. 다만 어긋나고 있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고 있는 스치는 곳이 바로 보존형 경계고 그때 발생하는 게 변환 단층이래. 지금 보면 요쪽으로 어긋나고 있잖아. 그 어긋날 때 생기는 요 부분 있잖아. 요거 어긋나는 부분 지금 여기 보여? 여기 이렇게 쪼개지고 있지. 여기 쪼개지고 있지. 이 땅이 이렇게 쪼개지고 있어. 쪼개지는 게 바로 변환 단층이다. 여기 이렇게 요 판이랑 이렇게 쪼개지고 있잖아.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면서 어긋나고 있어. 쪼개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진만 발생하지 화산 현상이 일어나진 않아. 멘틀의 대류에 인해서 막 이렇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해야지 굉장히 뜨거워지고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는 딱히 그런 건 없지. 여기에 해령이 있다라는 소리는 아무래도 여기에서 2층에서 발산형 경계가 일어났고 발산형 경계였고 그래가지고 판이 이렇게 위로 그러니까 대류가 위로 하면서 발산형 경계가 있었는데 그 발산형 경계에서 판이 어긋나서 이렇게
보존형 경계가 생겼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요 설명을 선생님이 영상으로 가져와 봤거든. 한번 같이 볼게. 멘틀의 대류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아까 발산형 경계가 생겼고, 그리고 들어오는 곳에서는 이렇게 수렴형 경계가 생겼어. 지금 발산형 경계지. 이렇게 어. 멘틀의 대류로 인해서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지. 그리고 이 판이랑 만나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굉장히 열과 압력을 강하게 받아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빵 폭발을 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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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건 호상열도야. 굉장히 뜨거운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막 화산재들이 생겨나서 쌓이고, 그 쌓인 게 원래는 산맥이 돼야 되겠지만 거기에 물이 쫙 들어차니까 거기에서 가장 윗부분만 보이는 게 바로 호상열도라고. 호상이 그 보통 이렇게 호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호잖아. 우리가 이런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섬들이 생긴다라고 해서 호상열도라고 불러줘. 영상까지 봤고, 그래서 판의 경계를 수렴형, 발산형, 보존형으로 나누는 기준은 판이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이렇게 쪼개지는지 그걸로 보는 거잖아. 상대적인 위치 변화로 보는 거라고. 그래서 상대적인 이동 방향으로 본다. 그리고 지각 변동을 일으킨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 가장 중요했어. 지구 내부 에너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그래서